플랜은 어느 측면에서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상 플랜. 이건 보상해주는 플랜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 측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보상을 하는 건 무슨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우리 서비스를, 우리 거를 사용하라, 활용하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마케팅 플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케팅 플랜을 어떤 차원에서 해야 돼요? 마케팅을 조직 멤버를 확충하는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확충될 수 있도록 회사가 마케팅을, 그럼 개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뭐다? 뭐로 가져가야 된다? 다 같이 소득 플랜. 소득 플랜을 세워야 된다. 수입 계획, 이거를 세워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진행한다면 이제 비즈니스는 조금씩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35%에 대한 걸 얘기했습니다. 그건 국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35%를 초과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 그런 거 하게 되면 외국과 한국이 뭐 차이가 있어요? PV, CV, BV 차이가 있죠. 그게 더블이야. 어떻게 1,000원어치 물건을 샀는데 PV는 500분이 인정을 안 해주냐고. 그리고 수당은 1,000원으로 줘요? 500PV로 줘요? 500으로 주잖아요. 그게 더블이니까 70%를 풀어야 35%가 다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많이 가지려면 뭘 해야 된다? 그거 다 골라내야 돼. 뭘 해야 돼요? 법으로 묶여 있으니까 법으로 바꿔야죠.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법 개정하려고 청원해본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발의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입법기관에다가 그걸 보낸 적이 있느냐, 공정위에 질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죠. 왜? 이게 93년도에 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95년도에 이제 합법화되면서 그때 걸 지금까지 쓰고 있어. 한심해하네. 그 이후에 뭐가 생겼어요? WTO, 뭐 여러가지, 뭐 OECD 여러가지 많이들이 뭐 G7 많이 생기면서 시장이 자유화되고 영역이 없어지는데 법은 우리가 언제 거 쓰고 있다? 구석기 시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보상 플랜은 회사와 나의 거래 계약 조건이에요. 왜 보상 플랜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보상 플랜을 모르고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납품가가 얼마인지 모르고 물건 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공유하기를 이제 페이스북으로 나온다는 생방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괜찮아요. 저희 강의는 항상 무슨 강의다? 19세 이상 강의. 19세 이상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 중에 딴짓, 허튼 짓, 헛소리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어도 이제 거칠기 때문에 중간 질문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방송 촬영을 하고 이제 유튜브로 내내고 녹화 방송을 해주고 생방 녹화 다 해주면 상관없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뭔가 얘기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납품가를 모르고 제품을 내준다.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일하고 난 다음 임금 거래 계약서를 안 쓰고 그거를 단체 협상이라 그러죠. 이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임금 협약 단체 협약을 안 하고 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 800만 중에 그걸 아는 사람이 1%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1%가 다 할까요?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10년, 20년에도 자기 회사 보상 플랜을 정확히 몰라. 그러면서 무슨 돈이 된다고 얘기하냐고.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 회사와의 거래 조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보상 플랜을 이해하려면 회사. 다음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죠. 그런데 내가 회사 직접 찾아와가지고 등록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여기 온 사람 혹시 자기 발로 찾아와가지고 온 사람 없잖아요. 누군가의 소개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요. 누군가의. 그 소개자를 보통 우리는 뭐라 한다? 스폰서라고 하죠. 이 스폰서를 통해서 내가 정보를 받았잖아요. 정보를 받고 스폰서한테 물건을 사는 사람들 있죠. 어디 가면 있어요. A사, H사, N사 가게 되면 스폰서한테 물건 빌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는 뭘 해야 된다? 항상 사재기를 해놓는 거지. 내 거 사라고. 그거 안 되면 이마켓, 지마켓 아니면 이베이, 아마존에다가 헐값에 올려야 안 올려요. 올려버리면 가격이 파괴되죠.
그러면서 무슨 소매이익을 운운하냐고. 정보를 받고 스폰서한테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스폰서한테 뭐 한다? T. 이거 뭐예요, 제? 땡큐 이거만 하면 돼. 스폰서 앞에 땡큐하고 회사에다가 뭐를? 현금이나 카드. 안 돼요. 그리고 법인카드 안 돼요. 이 법인카드 된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법인카드가 되려면 법인 단위의 회원가입이 가능해야 법인카드가 되죠. 이 법인카드가 되고 있다는 건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야. 그거 자동으로 튕겨져 나와. 그거는 뭔가 매출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회사라고 보면 돼. 나 했는데 하는 건 매출 신고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이 전산화 자동화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럼 현금이나 카드를 주게 되면 회사가 스폰서에게 제품을 줘요? 나에게 줘요? 나에게 주는 거죠. 따지고 보니까 정보를 받은 거, 땡크한 거 외에는 직접적인 거래는 나와 회사와의 관계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 보상 플랜과 유통의 구조를 이해해야 우리가 비즈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회사가 제품을 줄 때 현장에서 줄 수 있는 거 현장 출고도 있죠. 회사 가서. 그렇지 않으면 뭐? 택배. 택배를 통해서 본인에게 배달해 주잖아요. 이걸로서 매출에 대한 거래 계약은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끝났을 때 이어지는 것들이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스폰서와 내가 있는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의 조건이 형식이 보상 플랜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직접 소개를 했잖아요. 누구의 스폰서가 나에게 소개를 해서 회사로 안내해 준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용어로 하게 되면 추천 또는 소개 또는 알선. 알선하니까 약간 법적으로 삐리하게 가는 것 같아서 또는 뭐예요? 안내 또는 컨설팅 또는 수당 또는 전달.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는 뭐라고 한다? 제일 먼저 퍼스트 오더 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FOB라 하는 데도 있고 캡 보너스라 하는 데 있죠. 캡의 C는 뭐의 약자다? 커스터머. A는 어쿠지시. 어쿠시스 뭐예요? 획득하다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취득한 거예요? 소비자를 취득한 거야. 보너스는 뭐다? 보너스야. 그걸 다른 말로 하자면 수당인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보너스라고 얘기하는 데들이 있죠. 아니면 FOB, 퍼스트 오더 보너스라고 하는 거 있고. 그걸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첫 수당, 첫 보너스라고 하는 거지. 첫 보너스를 다른 말로 법적 용어가 아니고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첫 연결, 내가 직접 연결한 거를 뭐라 한다? 회사가 주는 거를 다 같이 직접 수당. 그래서 직접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하면 돼요? 직접 수당이 많은 걸 선택하면 되는 거지. 나는 항상 뭘 잘하는 사람? 추천 잘하고 소개 잘하고 알선 잘하고 안내 잘하고 컨설팅 잘하고 수다 잘 타고 전달 잘한다. 이 사람들은 뭐가 높은 걸 하면 된다? 직접 수당이 많은 걸 하면 되죠. 근데 이거 열심히 했는데 직접 수당이 없고 전부 다른 데 엉뚱한 데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곰은 제주를 부리고 제주는 곰을 부리고 그거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바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바꿔도 된다면 제주는 곰이 부리고 처먹기는 누가 처먹는다? 여우가 처먹든 간접적인 놈이 그럼 여우 같은 스폰서가 처먹을 수도 있겠지. 방송이지만 거친 언어를 쓰는 걸 이해하시죠? 네, 19세 이상이니까 이해하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세훈입니다. 세윤. 오세윤. 나 김세우예요. 같은 인간 세자 쓰잖아요. 네. 그럼 휴먼. 그러니까 가를세? 이게 직접 수당이 많은 거를 직접적 활동이 많은 사람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보상 플랜을 설정할 때 발언이에요.
근데 여우는 뭐예요? 간접적으로 저기 뭐 있다 저기 뭐 있다 가봐라 해서 등 떠미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한다? 간접수당. 이해됐습니까? 다시 해보자. 다 같이. 직접수당, 간접수당. 그래서 간접적인 일을 많이 하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간접수당이 많은 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네트워크를 다이렉트 셀링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직접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는 거를 요 리더십에서 보게 되면 전달 행위하는 거죠. 전달하는 건 직접이잖아요. 수다 간접으로 떨 수 없잖아요. 컨설팅, 안내, 알선, 소개, 추천, 이거 다 직접으로 하는 거잖아요. 간접으로 하는 건 뭐예요? 직접적인 매출과 상관없이 후원해 주는 거. 그건 어떻게, 간접 수당은 어떤 걸 잘하면 돼? 이걸 잘하려면 세미나 잘하면 되죠. 미팅 잘하면 돼. 후원 잘하면 돼. 상담 잘하면 돼. 아니면 픽업 잘해도 돼. 이거 간접적으로. 이 픽업 잘하는 게 난 이런 사람 많았으면 좋겠어. 세미나장으로 픽업해오고 노란 탁태권도 이런 거 타가지고 쭉 가가지고 오는 거 이거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해요 안 해요? 여기 있으면 매일 보잖아요. 어디서 봐요? 이 섬유센터에 지방에서 관광 보면서 1호차, 2호차 해가지고 미랑 뭐 누구 그룹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이걸 잘하잖아요. 그건 뭐다? 간접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혹시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요? 네. 그냥 쉬워요? 졸라 쉬워요? 졸라 쉽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간접수당.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둬야 내 주변에서 비즈니스를 하든 사업을 하든 네가 돈을 벌겠다고 해서 100만 잔자, 1000만 잔자를 꿈꾸는데 어떤 근거로 돈을 벌겠나 로드맵을 그려봐라. 회사의 보상 플랜과 너의 소득 플랜을 한번 비교해보자. 그게 적합도가 맞고 일치하느냐 이걸 따져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훨씬 빠르겠죠. 이게 간접적인 거예요. 또 여기에 또 자, 후원해주는 것도 있고 또 뭐예요? 내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람을 육성해주는 것도 있죠. 육성이 안 되니까 외부에 있는 명강사도 데려오고 동기부여 강사도 데려오고 망했던 사람도 데려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 릭 부이치치도 데려오고 샘 호손도 데려오고 막 뭐 콜린 파울도 데려오고 클린턴도 데려오고 막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데려다가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 잘하는 사람들도 뭘 받을 수 있다? 간접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직접수당과 간접수당. 쉽게 말해서 이게 1차 수당이고 이게 2차 수당인 거예요. 이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거를 가지고 한번 이제 풀어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봐보세요. 소개를 했어. 그러면 내가 또 새로운 사람에게 소개를 했어. 새로운 커스터머나 클라이언트나 컨슈머를 만났어. 소개를 하니까 이 사람도 회사에 내가 뭐 나는 정보를 줬고 소개를 했고 후원을 했고 했는데 현금이나 카드를 주고 여기서 제품을 줬어. 그런데 회사는 나에게 뭐를 준다? 직접 수당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내 거는 이 스폰서가 연결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직접 수당을 주는 거죠.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하나 연결을 했어. 시완을 연결했어. 시완을 연계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회사에다가 현금이나 카드 안 되고 법인카드 안 되고 다음 제품을 보상하고 여기에 뭘 해서 T 했어. T는 뭐라고? 땡큐. 땡큐 하니까 좋은 거래를 성사시켜줘서 감사하니까 엄밀하게 밥은 여기다 사야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다 밥 사는 일이 허다해. 그건 뭐겠어요? 여우 같은 놈들이 그렇지. 예, 요걸 많이 하게 되면 뭘 받을 수 있으니까? 간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개를 만들었어. 두 명을 만들어서 같이 따로 요렇게 만들어요. 두 명만 할 수 있게 한정 짓는 거를 바이너리라고. 3명, 4명, 5명, 6명 다 회사로 연결시킬 수 있죠. 끝없이 연결시킬 수 있는 걸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 숫자를 한정적으로 정해서 레벨별로 가는 거 1레벨, 2레벨 그걸 유니레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 레벨을 3명만 정하고 대수는 9대까지만 간다. 3 곱하기 9 뭐라 한다?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럼 회사가 정하는 방식인데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내가 이따 설명을 해주는데 요걸 일단 넘겨놓으면은 보다 보면 저게 뭔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요. 보상 플랜의 장단점. 브레이크웨이 방식, 바이너리, 매트릭스, 유니멀, 하이브리드. 지금 나와 있는 건 다 이거. 또 이거 이외에 나오는 야매성 보상 플랜들이 있어요. 퐁당퐁당, 수도꼭지, 뭐 옆으로 쭉쭉 막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피라미드들이 쓰는 거 있는데 이게 학문화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어디에 보면 잘 나와 있다 하면 요 자료는 요 네트워크 3.5 멤버십하고 이제 멤버십에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옮깁니다. 내가 이걸 막 써도 되는 게 왜 막 써도 된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나기 때문에 저작권에 절대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다. 왜? 저자가 허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죠? 네. 이런 거를 장단점을 알게 되면 어떤 게 좋은 건가를 하면 이해가 쉬워야 안 쉬워? 쉽잖아요. 그럼 이런 가기 전에 어떤 형태로 이걸 가는가를 봐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팀을 만드니까 요거에 대한 요 규모에 대해서 매출의 규모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을 간접 수당이에요. 팀 커미션이나 아니면 요 사람들이 잘 되게 했을 때 뭐 매칭 보너스라든가 일반 브레이커에서는 그룹 개발 보너스 아니면 독립된 독립수당 이런 것들 리더십 보너스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요 형태. 그러니까 전부 회사 연결하고 회사 연결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더라? 구물이 되는 거죠. 구물을 영어로 하면 뭐다? 네. 꼴레트를 갈랐습니다. 이 네트자는 뭐를 했다? 일을 하죠. 네트자는 일을 했다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문적으로 뭐 하버드 대학의 던킨 교수가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봤더니 요렇게 해서 나가는 게 훨씬 많더라 해가지고 1945년도에 뉴트릴라이트사에서 그걸 시범적으로 그 보상 플랜 방식을 적용했던 거죠. 이게 그때 소위 말하는 디스트리뷰터 이름하고 그 또 셀버리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처음 썼다는데 처음 쓴 거는 학술지에 게재됐을 때 나오는 게 정확한 거죠. 학술지에 나와 있는 거는 던킨 교수의 그 대학원 구매 심리, 구매 욕구에 대한 그 소비자의 반응과 흐름 그런 구매의 심리를 보고 만들어낸 게 바로 이런 형태가 훨씬. 그런데 여기 가는 게 추천, 소개, 바이럴, 입소문, 소문, 루머, 체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뭐 직접적인 수단과 간접적인 수단들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안 해줘서 뉴트릴라이트 있다가 삐져서 나와서 만든 회사가 1959년도에 A사 아메리칸 길이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삐졌다는 걸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만을 품고 나갔으니까 그건 삐진 거죠. 삐지다는 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뭐라 하고 영국에서는 뭐라 해요? 우리 옥스퍼드 포도대학 햄스터 전문 소리만 들립니다. 봐봐요. 이렇게 다 몰라요. 번역하는 사람들도 모르니까 여러분 영어 몰라도 글로벌 노잉? 언어잉 짜증나죠. 짜증. 언어이드. 언어이드 그 삐지는 거하고는 약간 짜증 안 나도 삐지긴 잘해요. 이제 이해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보상 플랜의 형태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자. 그러면 쉽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수단과 간접 수단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고 직접 수단은 무조건 하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상 플랜을 선택할 때 직접 수당은 직접 한 사람이 가져가야 돼요? 간접적인 옆에 있는 놈이 가져가야 돼요? 그게 공정한 거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직접 한 거를 갈라먹어요? 안 갈라먹어요?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걸 남에게 갈라주는 나눔의 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걸 선택하면 돼요. 어떤 데는 4대가 갈라먹고 어떤 데는 7대가 갈라먹고 그러니까 신규만 들어오면 위에서 덕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합리적이에요? 약간 편파적이에요? 편파적이죠. 그래서 리더들에게 소득이 많이 편중된다는 말이다. 모든 조건은 직접 수당은 동일해야 되죠. 동일해야 되는데 방팔회사는 직접 수당도 틀려. 뭐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
대리점 에이전트면 뭐 25%, 다음 뭐 지사장 되게 되면 50%, 총판 되게 되면 60%, 그 안에서도 직접 수당도 또 나눠버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그 보상 플랜의 형태. 그러면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브레이크웨이, 바이너리, 매트릭스, 유니레벨, 하이브리드 뭐부터 듣고 싶어요? 브레이크웨이. 브레이크웨이는 따라서 브레이크웨이는 브레이크웨이는 가장 오래된 보상 방식이다. 가장 오래된 보상 방식. 그거만 아는. 쉽게 얘기해서 오래된 회사들이 쓰는 거는 다 무슨 방식이다? 브레이크웨이 방식. 브레이크웨이 방식은 사업자가 안전하다, 회사가 안전하다? 회사가 안전하고 사업자도 안전해요. 네, 망하기도 안전하게 망할 수 있고, 그 회사가 안전하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 개인의 매출량이 볼륨이 커질 수가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럼 쉽게 해가지고 브레이크웨이 장점을 봐봐요. 소득의 가능성이 무한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많은 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브레이크웨이 방식일까요? 바이너리일까요? 매트릭스일까요? 유니레벨일까요? 하이브리드일까요? 브레이크웨이 방식에서 제일 많아요. 그게 부동의 1위 덱스트의 거죠. 59년도에 설립된 아메이에 64년도에 들어가서 5년 후에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수조 원을 벌었죠. 3대가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가 브레이크웨이인데 보게 되면 소득이 가능성이 무한해. 지불 범위가 깊어. 왜? 독립되기 전에는 계속 갈 수 있는 거야. 독립되게 되면 그걸 세대로 나눠주는 거죠. 말 그대로 브레이크어웨이, 띄어내다는 거예요. 깨서 저 멀리 보내는 거죠. 브레이크어웨이의 특징은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우리 동그라미에 능하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브레이크어웨이는 전형적인 이 가오다시 구조죠. 사람이 어깨를 딱 벌린 것 같잖아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계속 달고 내려가는 거죠. 이걸 뭐라 해요? 유니랩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런다? 1세대라고 그러는 거. 내가 직접 한 거. 또는 1레벨이라고 하죠. 또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 여길 넣어요, 여길 넣어요. 옆으로. 또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 여길 넣어요, 여길 넣어요. 여기는 누가 넣어야 된다? 지들이 넣어야 된다. 지들이 넣어야 되니까 뭐가 있겠어요? 내부적 경쟁이 생겨날 수 있죠. 그걸 서바이벌 리더십으로 좋은 쪽으로도 살릴 수 있지만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 윈윈보다는 경쟁 체제로 가는 거죠. 이걸 끊임없이 해 나가면서 이들 중 일정량의 조건을 채운 사람이 생겨나. 말하자면 그 A사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뭐 아메이 방식이 아메이, 누스킨, 허벌라이프 이런 방식이 다 브레이크웨이 방식이에요. 자, 거기에서 이제 갖고 있으니까 만약 아메이 경우는 이게 독립되는 조건이 뭔가면 1000PV죠. 1000PV가 아니고 1000만 PV예요. 그러면 1000만 PV는 1000만 원이냐? 맞다 O, 틀리다 X. 뭐 때문에 틀리다? PV라는 것을 안 새겨보면 1000만 원이라 했겠죠. 1000만 PV는 한화로 치게 되면 보통 1700만 원 정도. 그럼 여기가 한 달에, 그것도 한 달에 내가 사든지 팔든지 뭐든지 재미든지 카드 끊든지 해가지고 1000만 PV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SP라 그러지. S는 뭐의 약자다? 세일의 막 약자. 생각나는 대로 우리 옥수수 포도 S는 뭐의 약자? 새우의 약자? 새윤의 약자? 여기는 실버 프로듀서.
실버 다음 뭐가 나와요? 골드. 골드 다음 루비. 플래티늄. 이제 그런 게 가지고 직급들은 뭐 보석이나 쇳덩어리나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해요. 그걸 딱 보게 되면 그 직급들을 정할 땐 그거 되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는 게 보석에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보석의 그 등급은 잘 알아. 제일 좋은 게 뭐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같이로. 그래서 그 강도나 그 당금질에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SP가 되게 되면 독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1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요 안에서 또 그게 나오면 뭐가 돼요? 독립 2대. 그 안에서 나오면 또 뭐가 된다? 독립 3대. 요 때는 직접 수당이 아닌 간접 수당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몇 프로를. 1대 다르고 2대 다르고 3대 다르고. 이제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하다가 크라운을 가려면 이런 걸 몇 명 만들어야 된다? 요 줄에서 20명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20명이 나와. 그것도 어떤 거? 요런 사람을 몇 명 만든 사람? A4 15년 몇 명 만든 사람? 그 사람이 20명이어요. 그러니까 20명이 6명을 6명을 몇 개월 유지하는 사람? 6개월 유지하는 사람을 몇 명? 6명. 6명. 그게 그러면 뭐다? 다양한. 다이아몬드. 그거 숫자에 따라 이제 직급들이 다이아몬드 위로 가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오래 걸려. 그래서 단점이 보상이 늦음. 두 번째 뭐? 월 할당량이 많음. 그 할당량은 무슨 할당량이나? 여기에서 독립된 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내 그룹 볼륨으로 쳐요 안 쳐요? 안 치고 여기에서 어만큼 해야 된다? 요만큼 해야 됐어요 옛날에는. 별도로 요만큼을 해야 되는 요즘 그게 절반으로 줄었어. 그 보상의 형태는 그대로인데 조건을 계속 완화해 가고 있죠. 그 이유는 뭐다? 시장 경쟁력이 없으니까.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줄여나가는 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크웨이의 그 단점은 월 할당량이 많다. 요 수당을 받으려면 여기에 최소 얼마를 해야 된다? 400만 PV니까 400만 PV는 한 700만 원 정도 되죠. 월 7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4% 지금 6% 주나요? 지금은 6%. 옛날에는 3%, 2%, 1%였어. 근데 이것도 이제 6%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왜 안 줬는가 몰라. 그 사람들이 다 떠나서 그런가? 그럼 여기에 6% 하게 되면 1000만 피부에 6%면 얼마예요? 1000만에 6%니까 60만 PV. 60만 PV는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다? 90만 원. 요거 하나 만들면 90만 원 받기 위해서 여기를 얼마 해야 된다? 700만 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700만 원 하는 거 진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초짜 매기가 700만 원을 한 명씩 붙어서 700만 원 했어. 그럼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몇 프로? 내가 똑같은 조건이 됐을 때는 21% 아니에요. 그러면 400만 피부에 21%면 얼마예요? 40, 80. 80만 피부이니까 얼마? 한 120만 원 정도. 130만 원. 이거 합치니까 한 230만 원 되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10만 원짜리를 몇 명 앞에 팔면 된다? 700만이니까 70명 앞에. 70명 앞에 이걸 팔고 얼마를 받는다? 130만 원. 이건 실제로 내가 팔든지 그들이 사든지 해야 되고 여기에 독립된 거 하나 나오면 90만 원. 합의 220만 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10만 원짜리 70명 팔 데가 없는 거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 활동할 여력이 없으면 직접 수당이 많은 거를 해야 되는데 이 직접 수당은 적은 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걸 뭐 태산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게 상당히. 그리고 초기 수입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10만 원짜리 하루에 2명씩 꼬박꼬박 팔아야 한 달에 60명을 팔아서 사이드 조건을 맞춰.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게 볼륨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이게 더 많아질 거면 여기에다 뭘 하면 된다? 다시 배팅을 치면 돼. 똔똔만 내면 뭐라 그래요? 요 정도 들어가 요만큼 나오면 제품이 남잖아 해가지고 그거를 장롱과 차트렁크에 실어놓고 댕기면서 이제 배달의 민족이 되더니 판매를 하든지 하게 되는 게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누적되면 어떻게 된다? 쌓인다. 뭐가 쌓인다? 땡빛이 쌓인다.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는 망한다. 그런데 자기 것만 쓰면서 비즈니스를 해야만이 처음에 가능한 건데 그런데 이걸 정말로 침착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기에 한 명 하고 여기에 2명 하고 여기에 한 명 하고 여기 3명 하고 여기 한 명 하고 여기 2명 하고 여기 한 명 하고 여기 2명 하고 3명 하고 여기 한 명 하고 여기 한 명 하고 여기 한 명 하고 이래 내려가는 거 있죠. 뭐처럼 쭉쭉 내려가죠. 스테어 스텝 계단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독립되면 빠지고 독립되면 빠지고 이런 거를 먹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뎁스, 깊이 옆으로 가는 거를 웹스라고 하고 와이스라고 이제 하죠. 넓이, 깊이와 넓이를 이렇게 가야 소득이 되는데 이렇게 가서 21년만 열심히 하면 누구처럼 된다? 아메이의 지금 탑인 사람들 20억 연봉 30억 받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나.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수입은 적은데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하면은 가능한 거죠. 근데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회사에 엄청난 매출을 공헌하고 헤매게 돼 있죠. 그리고 그런 데는 단점이 뭐 제품 교육 횟수가 많아요, 안 많아요? 뭐 때문에? 품목마다 하나씩만 해도 400가지 품목을 사면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품목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냥 많아요, 졸라 많아요? 졸라 많다는 거죠. 그게 브레이크아웃이죠. 그래서 독립되고 새로운 신규가 생기고 독립되고 신규되고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간다면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거는 괜찮으니까 이어오고. 왜? 어쨌건 수당이 거기서 가장 많이 지급됐고 매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 말입니다. 안정성 높은 회사가 채택하고 다운라인을 무한대로 막 달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직대로, 일대로. 누구 있으면 밑에 주겠어요? 지가 하겠어요? 내가 하면 21%인데 밑으로 가면 6%인데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런 거를 감안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바이너리 방식. 자, 바이너리의 장점은 2명만 잘해도 성공 가능하다. 이건 미국에 가서 로버트 나산 봤죠? 2명 잘해가지고 사파이어 때 억대 받았어. 그런데 지금 다이아몬드 됐어. 더블은 안 됐지만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지금도 룰루랄라에서 가잖아요. 그게 누군가 면 여러분 저기 영상 여행 가가지고 저 해안에서 요트 타다가 탁 밀려가지고 떨어지는 사람 있죠. 그게 로버트 난. 아마 여러분들이 다 패친돼 있을 거예요. 같이 사진 찍고 2명 잘 추천해가지고 좌우로 한쪽으로만 나왔지 한쪽으로 나온 게 그 추천한 게 샘슨이야. 월 4억 받는 사람. 그러니까 11만 원짜리 10명만 유지하니까 110만 원 유지하니까 3,600만 원씩 꼬박꼬박 나왔지. 거긴 더블이야. 하부에 3대까지
수당이 나와야 해요.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바이너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추천 수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추천 수당은 여기에 직접 수당을 보완해 준 것 맞죠? 다음 세 번째. 레벨 깊이가 무한정이야. 여기는 독립되면 3대면 끝나는데 누스킨 5대 6대면 끝나는데 유니레벨 7대 8대면 끝나는데 깊이가 100만 번째 들어와도 아까 얘기했듯이 좌우로 팀이 되게 되면 수당이 들어와야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게 가능한 게. 그리고 스폰서의 능력으로 어부질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뭘 잘 만나야 된다? 스폰서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는 반드시 스폰서를, 브레이크웨이는 스폰서를 잘하는 스폰서 만나면 내 거 다 뺏겨. 맞아요, 맞아요. 내가 해야 될 걸 지가 먼저 다 해버려. 그런 게 있는데 브레이크웨이 하는 데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겠는데 뭐 사실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사실을 얘기하는 우리 팩트만을 얘기하는 방송 JSBS 방송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옆으로 무한대로 펼친다 해서 해바라기 방식이라 해야지. 동그라미로 그리면 브레이크웨이는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해가 뜰 날 올 때까지. 여기는 지가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지. 그게 탄탄하기는 하겠죠. 말미잘처럼 돼가잖아요. 그런데 바이너리는 내가 있으면 글로 보니까 미라고 쓸게요. 내가 있으면 여기 한 명, 여기 두 명, 두 명만 추천해도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명만 추천해서 최고 3억 6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국내에도 있어요. 제대로 추천합니다. 어떤 사람 두 명 하면 되겠어요? 나 같은 사람 두 명 하면 돼. 나 같은 사람 두 명 좌우로만 해놓으면 자기는 직급 안 가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래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온 선수 두 명만 찾기 게임이,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바이너리는 우리 번역 전문 안병현 뭐다 뜻이? 두 개의 양쪽이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바이너리는 두 명.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세 명째 나오면 여기 못하냐고. 이거를 전산 백오피스상에 못하게 묶어놔 버리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마? 아니지. 여기를 가든지 여기를 가든지 내가 할 아까 이 옆에 있던 줄줄이를 다 어디로 내린다? 합으로 내려주니까 요거의 장점은 추천 많이 하는 스폰서 만나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밑으로 쭉쭉쭉 내려올 수 있으니까 바이너리 할 때는 반드시 스폰서나 팀이나 조직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나오면 어디 간다? 여기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그래서 바이너리는 나누기를 좌측, 우측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나누는 사람이 대실적, 소실적으로 나누는 사람은 그건 비즈니스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실적, 소실적이 영원히 된다면 이 사람은 평생 돈이 안 되는 거죠. 대소는 계속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커졌다가도 또 이쪽이 작아졌다, 이쪽이 커졌다, 이쪽이 작아졌다, 왔다 갔다 하는데 왼쪽에 있는 거를 뭐라 한다? 레프트라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라이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바이너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마케팅인데 요 사람들은, 요거 하는 사람들은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실제는 쉬운데 말로는 어렵지.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한 걸 밑에다 주냐고. 그들이 따지는 건 그거지.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에서 간접수당은 뭘 가지고 나타난다? 여기로 내가 준다 하더라도 직접수당을 줘야 한대요. 주잖아요. 여기로 준다 해도 직접수당을 주고 여기서 여기로 내린다 해도 직접수당은 주는데 뭐를 만들어준다? 팀을 형성해 주는 거죠. 직접 수당을 주는 바이너리를 선택하게 되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하고 융합돼 가지고 잘 되겠죠. 그럼 뭘 만들어야 돼? 팀을 잘 만들면 돼. 그래서 왼쪽 오른쪽 바이너리가 쉽다는 거는 우리가 눈도 두 개, 손도 레프트 라이트
두 쪽 모든 게 히다리 미기니 다 왼쪽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내가 육성할 수도 있다 해서 바이너리 방식이 가장 쉬운 방식인데 바이너리 방식이 늦게 나왔죠. 바이너리가 1992년도에야 비로소 나오죠. 왜 나왔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기 시작하죠. 여러 팀이 힘들다. 그러면 팀을 잘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팀을 잘 만들면 간접 수당을 주면 된다. 직접 수당은 어느 누구든 직접 하면 주는데 간접 수당을 주면 된다 해서 간접 수당이 뭔가 팀을 만들었다 해서 팀 커미션. 그럼 자격 조건은 요렇게 좌우를 한 사람들에게만 팀 커미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볼륨을 가지고 1대1로 해서 주는 경우 2대1로 해서 주는 경우 3대1로 해서 주는 경우 어떤 데는 전체를 가지고 쉐어하는 경우 이 매출의 n분의 1 n값을 정해가지고 쉐어하는 경우들이 나오죠. 그런 경우가 하는 게 애터미 같은 경우는 그런 식. 뭐 1대1로 하는 경우는 뭐 통신 방식. 뭐 2대1로 하는 건 뭐 주네스 방식. 이렇게 나오는 게 바이너리. 그래서 양쪽을 해야만이 준다 하니까 어떤 회사들은 뭐를 만든다? 뭐 양쪽을 자기가 직접 하게 만드는 거예요. 좌측 우측. 그거를 하나 둘 셋 이걸 비즈니스 1, 비즈니스 2, 비즈니스 3.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게 4명 되고 4명. 유니레벨 형태로 나가는 게 시너지나 유산화는 그렇게 합니다. 이해되시면? 바이너리 보상 플랜 파워라는 책을 사보시면 그걸 다 풀어놨어요. 그 책도 막 써도 되는 게 그 저자가 내야. 그러니까 막 써도 된다. 그리고 바이너리 방식은 요렇게 미리에서 4개 나가게 되면 요렇게 나가서 여기서 받고 요게 커지면 요렇게 나가서 여기서 받고 요래 나가면 여기서 받고 해서 3배 들어가는 대신 뭐 또 3배 들어간다? 유지비도 3배 들어간다. 오다도 3개 들어간다. 뭐 그렇게 하나 여기 무슨 어머니 놓고 아버지 놓고 하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똑같은 방식이 이제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 바이너리는 직급보다 매출이 우선이야.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줄게요. 바이너리는 철저하게 직급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는 여기가 계속 잘 나가. 여기는 하겠다는 놈이 다른 걸로 그냥 이동해버렸어. 여기는 여기서 딱 멈춰있어. 유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기는 계속 나가. 그런데 여기는 여기도 나가고 여기도 나가. 여기는 여기에 대한 뭐만 받을 수 있다? 직접 수당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여기가 다 죽으니까 팀 커미션이 나와야 안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나오니까 팀 커미션 나와야 나오죠. 수당이 역전이 일어나요 안 나요? 일어나죠. 그런데 브레이크아웃에서는 수당이 역전이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다 밑에 있으니까. 프로테이지 비율도 나는데 여기는 밑에가 많잖아요. 제 같은 경우도 내 위에 2,000명이 넘게 있어. 나보다 수당 많이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여기서 양쪽으로 해버리면 이거 있는 사람들은 여기 100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쪽은 해결된 그런 효과는 나올 수 있죠. 그거를 생각하면 된다. 이게 수당이 역전. 그리고 직급을 간 사람이나 직급을 가지 않는 사람이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은데 바이너리라고 다 똑같지가 않아. 회사마다 틀려요. 누구는 10% 주고 누구는 20%가 아니고 가장 균등한 거는 시작한 사람이든 늦게 한 사람이든 추천수당 동일하고 팀 커미션 동일하면 그게 가장 괜찮은 회사죠. 그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합니다. 왜? 시작할 때는 뭐 5% 줘. 직급 가서 하게 되면 뭐 15% 줘. 어떤 데는 10% 줘. 이걸 하게 되면 5%하고 10%, 15% 차이 나서 여기는 시작하는 오다 진입이 커. 여기는 작아. 뭘로 유도해? 이걸로 유도하죠. 그렇게 유도하는 회사도 있죠. S로 시작하는 회사. 그런 것들도 여러분 알아주면 되고. 그리고 구조가 복잡하여 리크루팅식이 설명이 어렵다는 거야. 왜? 내가 리크루팅 했는데 내 위치가 어디 있어요? 묻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직접 사장님이 했는데 왜 내가 저 밑에가 있어요?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넣고 싶어도 순위상 어쩔 수가 없다. 이 조직에 가는데 마찬가지다. 밑으로 나온 사람도 그거를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생겨나와서 바이너리는 복잡하다가 이것 때문에 복잡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사실은 제일 쉬운 건데 그런데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쓱 들어가지고 밑으로 가지 말고 어깨를 쭉 펴가지고 일로 갔다가 딱 놓고 이거를 당겨가지고 일로 쭉 가서 일로 가놓으면 다 1세대 1레벨이 딱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다음에 요 행을 노리는 인간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사람 할 때 바로 밑에 붙으니까 전산 열어보니까 와글와글 내려가 있어. 그러니까 매일 가가지고 이쪽 하나만 어떻게 해달라고 그럼 가만히 해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 그런 걸 빌미로 양쪽 다 해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왜 해주냐고. 모친도 있고 이모도 있고 처삼촌도 있고 그런 분을 해주지 아예. 근데 전략적으로 사람을 키우려고 마음먹으면 키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이게 일로 쫙 내려가는데 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여기로 가 있어. 여기로 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부터 뭐 삽질 괭이질 하면서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죠. 누구처럼? 나처럼. 그래도 씩씩하게 하면 괜찮나 안 괜찮나? 괜찮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전부 내가 하니까 통제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딴 사람이 한 사람이 저거 왜 내 위에 있냐 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하는 사람도 바이너리는 생겨요.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그럼 열심히 하는 사람 소실적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거죠. 왜? 소실적 기준으로 다 수당을 주기 때문에 내가 캐시야 캐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바이너리다. 이제 바이너리 좀 이해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방식. 이 매트릭스 방식은 스필오버 있음 관리 시우 구조 단순. 이거 딱 누구 앞에 들어오는 얘기예요? 피라미드 펀딩 군들 앞에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이게 간단해. 그리고 알아서 다 해줘. 그러면 저기에서 스필오버가 뭔지를 알면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미는 그대로 있고 밑에만 내리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바이너리에서 뭐가 나왔다? 이제 매트릭스까지 나왔죠. 매트릭스는 뭐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침대 사이즈 할 때 쓰죠. 90에 110. 그게 뭐예요? 가로 90, 세로 110이죠. 매트릭스는 요거를 맞춰나가는데 그래서 매트릭스 할 때는 2 곱하기 9 매트릭스 3 곱하기 9 매트릭스 2 곱하기는 보통 12 매트릭스를 해요. 3 곱하기 9 매트릭스 또는 4 곱하기 7 매트릭스 또는 5 곱하기 4 매트릭스 이런 걸 매트릭스라고 해요. 그건 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2 곱하기 9 매트릭스는 뭐겠어요? 여기 2명만 해서 절대 옆으로 못해. 자기 밑으로 해도 뭐가 있다 그래요? 스필오버가 있다 그랬죠. 스필오버는 무슨 말인가 하면 거머니가 논에서 헤엄치듯 여기가 1, 2 매트릭스는 다음에 1로 오면 3, 4, 5, 6 이렇게 가는 경우 있고 1, 2, 3, 4, 5, 6 이래 가는 거 있어. 어쨌든 간에 뭔가 하면 그 다음에 생기면 여기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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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어떻게 간다? 요렇게 가는 거야. 스필 오버한다. 그러니까 이때 쓰는 게 뭐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매트릭스 할 때 쓰는 말이 뭐라 그래요? 줄 서기. 줄 서기는 매트릭스에서 쓰는 용어인데 브레이크어웨이의 줄 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하나 가서 줄 서가지고 일대 스폰서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없어. 저 사람들 내 밑에 아닌가 하면 아 저것도 저쪽 일대 하면 안녕히 가세요 하는 거죠. 그리고 옆을 가면서 시발시발 하는 거죠. 이 줄서기는 이때 줄서기 아니에요. 이 줄서기가 어디에서? 전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스필오버 방식으로 조직을 내려줍니다 하는 데 있지.
그럼 막 밑에 이런 게 나오면 뭐 김모 X, 이모 X, 5세 X 막 해가지고 막 쭉쭉쭉 나오지. 그냥 이거는 전산 그 한 80만 원 받으면 전산 만들어가지고 전산상 자동으로 이렇게 계속 스펠로버 전산을 만들면 은행 있는 애들은 금방 만들어. 이래 붙여놓지. 그래서 조직도 보게 되니까 막 사람이 와글와글 있는 거야. 근데 뭐가 없다? 다시 매출이 없다. 매출이 위로부터 계속 쳐서 내려가야 되는데 줄만 서놓고 밑에 매출 오나 안 오나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매트릭스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관리 쉽잖아요. 그냥 내려가니까. 그게 줄서기 하라. 그래서 1차, 2차 마케팅 이거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빨리 하라 해서 그 4조 원대 사기를 쳤던 게 제이유지. 2차에서 이 방식으로 온 사람들 하나씩 하니까 여기에서 수당 받은 걸 여기 가서 줄 서고 야 뒤에 붙으니까 돌아보니까 따닥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불 맞출 때마다 수당 나오고 좋아야 돼. 그래서 딱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몇 가지 간다?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4096 하면 12대까지 딱 가죠. 나 이걸 어떻게 다 계산을 주냐고 할까? 나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뭐 이게 쭉 내려가서 12대까지면 4096명이 딱 채워지면 이게 끝인 거야. 요 안에서만 수당 나오는 거지. 요거 수당 받은 사람이 다시 뭐로 간다? 이쪽에 와서 이때는 만약 100만 원 하던 게 여기는 판 키워서 200만 원으로 또 돌리는 거야. 그런 거를 불법 피라미드 펀딩 방식이라고. 그래도 회사는 손해날 수 없는 거를 내가 실제 풀어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게으른 다운라인이 생기고 노력 차이가 적고 성장 한계가 있고 정부 조사가 심하다. 그러면 봐봐요. 이걸 이제 실제 매트리스 방식 피라미드 펀딩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면 어글 한번 가서 이거 만들고 하세요. 가르쳐 줄게요. 매트릭스가 왜 피라미드 펀딩에 쓰이는가 하면 자 여기 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적 규정이 16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게 되면 보통 160만 원을 하죠. 근데 우리 100만 원으로 계산하기 쉽게 돼요. 여기 내가 100만 원 오다를 지립했어. 100만 원 오다 진입하게 되면 그런 펀딩 하는 데는 제품 원가가 보통 얼마다? 10,000원에서 여기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와요. 200만 원 들어오면 50% 주게 되면 얼마 주면 된다? 여기에 100만 원을 주면 되잖아요. 수당. 그럼 회사에 얼마가 남아요? 1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야 안 남아요? 이거 들어와야 수당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하라는 거는 수당 받으려면 이제 스필오버로 이래 가야 되잖아요. 여기 세 번째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또 100만 원 나가야 안 나와요? 나가죠. 다음 여기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나가죠. 그러면 여기 200만 원 나도 매출이 400만 원 나오니까 회사는 또 200만 원이 남아야 안 나와요? 남죠. 그러면 3대3 맞추면 요거 전체에 대해서 여기 5%를 줘. 그럼 5% 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5% 얼마 되겠어요? 여기 남아있는 거에서 5% 제외해서 주는 전부 해서 600만 원에 5% 하게 되면 얼마예요? 120만 원이죠. 120만 원에도 300만 원에서 120만 원 주니까 180만 원 남아야 안 남아요? 남죠. 이거 하나면 계산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와서 들어가니까 여기 하나 둘 들어오면 여기 100만 원 나오고 둘 들어오면 요거 100만 원 나가고 나가죠.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면 여기 나가고 여기 나가고 나가고 요거 전체 됐을 때 여기에 각각 5%를 리더십 수당을 줘도 또 그대로 남아야 안 남아요? 남죠. 그때 회사는 그 돈 갖고 뭐예요? 사무실을 건하게 꾸미지. 그리고 월급 준 애들을 쓰지. 그리고 남는 거는 또 뒤로 돈을 빼지. 중국에도 넣고 여기도 나누면서 요게 딱 들어오면 그러면은 2,000명까지 간다. 그럼 이 사람들이 수당 받으려면 몇 명이 들어와야 된다? 4,096명이 들어와야 수당을 다 받는 거야. 그럼 2,000명에 100만 원씩 하게 되면 얼마예요? 20억이죠. 그럼 20억이 수당을 주려면 얼마?
40억이 41억이 들어와야 수당을 주는 거야. 회사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도 계속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 전 국민도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모자라죠. 반드시 시점에서는 망하는 건데 이때 요거 오는데 소문이 안 좋아서 매출이 뜩 끊겨. 이놈들은 벌써 다른 데 톡 가서 2차 마케팅 하고 있어. 그리고 슬슬 하고 난 내 이름으로 안 하고 난 다른 이름으로 했어 하면서 이제 하나씩 없어지지. 어느 날 어디 사람이 삭박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 열심히 해서 나오지. 그럼 나오면은 맨 밑에 사람은 피해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얼마까지 갔다? 4조 원까지 갔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 2차 마케팅에서 갖고 있죠. 매트리스 방식은 그래서 이게 본지 사기 방식. 그런데 이걸 소비자 마케팅으로 매트릭스 하는 회사가 한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3구 매트릭스야. 9대까지만 줘. 그러면 10대에 큰 매출이 떠져도 여기 나와야 안 나오지. 매출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한다? 중간에 누구를 잘라내면 안 잘라내고 스폰서가 밑에를 잘라내가지고 걷어내가지고 압축 롤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 롤업은 절대 좋은 게 아니다.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려내는데 압축 롤업을 내세우는 사람들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봅니다. 참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네트워크는 자기 위치가 그대로 있어야지. 그게 맞는 거죠. 이제 이해됐나요? 매트릭스 방식이. 그래서 매트릭스 방식에서 줄서기 하는 건데 줄서기 한다 하게 되면 거기 매트릭스냐 물어보면 돼. 스필로버 시켜주냐? 또 자기네 그룹에서 스필로버 시켜준대. 그럼 그거 전산 열고 보자. 구조 한번 보자. 지금까지 나온 게 얼마인가 보자 하면 답 나와야 안 나와요. 다른 거 얘기하지 몇 세대까지 나가 있냐 그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럼 전체 인원 몇 명이냐? 근데 왜 이거 없냐? 그건 뭐다? 그런 거를 전문용어로 구라라고 해요. 구라치는 거를 보상을 알게 되면 어디든 구라치는 걸 잡아낼 수 있다 없다?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3구 하게 되면 어떻게 나가? 3명 나가고 9명 들어와야 되는 거야. 똑같아요. 그러면 3, 9, 27, 다음 81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273 하면서 나가는 게 3구 매트릭스인 거예요. 전기까지 왔다 갔다 해. 정부에 방해 공작이 있나? 해커가 들어간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니레벨은 뭐냐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세대. 유니레벨의 수당 방식은 보면은 57 유니레벨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면 뭐 49 레벨. 우리나라 보면 또 57 유니레벨이 맞아요. 어떤 데는 42 유니레벨 하는 데 있어요. 많이 준다는 거. 이거는 뭔가면 내가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5명을 중심으로 수당이나 직급을 정하는 거예요. 이걸 육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둘 세 개 하고 묶기 뭐 하나 둘 하고 묶기 이런 데는 어떤 경우는 여기에 매출이 100억이 있어도 100억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60%만 인정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 30% 여기 무슨 15% 합해서 하는 방식들을 쓰죠.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다섯 하게 되면 유니랩에서 여기 5, 25, 뭐 125 하면서 하죠. 이 사람들이 매출당 얼마씩만 하게 되면 1대에서 몇 프로? 5% 또는 2%. 뭐 2대에서 뭐 5%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 2%. 뭐 3대에서 12대까지 뭐 2% 1대까지 한다 해서 요게 이걸 세대라 그래요. 세대별로 해서 유니레벨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바로 그 직급에 따라 프로테이지가 첫 직급은 1대만 주고 두 번째 직급은 2대만 주고 세 번째 직급은 3대만 주고 최고 직급 가게 되면 뭐 7대까지 주고 12대까지 주는 게 유니레벨 방식이니까 구조는 간단해요. 그리고 다운라인 무제인 가입하고 스필로버가 있죠. 자격 요건 간단하죠.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거는 이거와 브레이크어웨이를 하이브리드로 믹싱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딱 그거만 쓰는 게 아니고 단점 보게 되면 성장의 한계가 있고 사업 확장보다 소비자만 다운라인으로 둬가지고 요 사람들 쓰는 거에 대해서 얼마씩 받기 위해서 대수가 깊어지면 커진다니까. 지금 5명이 만약 만원씩 5명 5만원 올라오니까 두 번째 25명 되면 25만원 올라오고 세 번째 125명 125만원 올라온다는 그런 꿈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갖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잘 있다 없다? 없자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 없으면 끊임없이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또 육성이 잘 안 되죠. 왜? 대수가 뭐냐 5대까지다 5대 지나면 이건 나랑 원수예요 적이에요.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성이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직급 가게 되면 뭐 리엔트리라는 걸 하게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요 밑에다가 자기 일대를 또 신겨받는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 간다면 그럼 1로부터 또 뭐 5대든 12대든 바뀌어나면 또 한 명을 더 만들면 요 밑에 또 신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수가 계속 무한대로 갈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해서 소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가스차, 전기차 생각하면 돼. 휘발유도 쓰고 전기도 되는 게 하이브리드 방식이야. 빠른 수익 가능하고 소득의 가능성 무한하고 다운라인 무한되고 롤업이 없다. 이걸 딱 맞춰놓은 데가 어디예요? 제2회사죠. 제2회사. 제2유가 아닌 GNS 같은 데는 롤업 없죠. 위에 한 번 있으면 영원이네. 한 번 이내. 유지만 잘하면 11만 원 유지하는 사람 만나면 하부에 누가 하나 터지면 돼요 안 돼요? 가능한 거죠. 그리고 다운라인 무한대죠. 소득 가능성 무한이죠. 빠른 수익 가능한 빠른 수입이 가능한 거는 뭐 여기에 장점 뭐가 있다? 추천 수당이 100%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초기에 소비자를 구축해야 돼요. 12명을 구축한다든가. 12명 구축하면 초기에 여기는 뭐 이 제이사 같은 경우는 36명을 구축해야지. 12명 좌우로 해서 그 사람 2명씩 해서 30명, 6명 구축해야 사파이어라는 직급 주고이죠. 그러니까 그거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들이지. 보면 다른 데서 100명, 200명 해야 되는데도. 다음에 전달과 육성을 병행해야 되죠. 내가 직접 전달하고 그 사람들 후원하고 육성하는 걸 병행해야 되니까 뭐를 시스템이 있어야 돼. 이 시스템이 없으니까 들어와서 우 들어왔다 우 나가잖아요. 바이너리들이. 다음에 큰 소득을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죠. 왜? 매칭 보너스라는 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류가 바로 보상 플랜의 종류. 자, 보상 플랜 장단점 다 들었나요? 네. 조금은 이해됐습니까? 네. 시간이 되게 되면 이건 사례를 가지고 한번 풀어야 이해가 될 건데 오늘은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나오는 건 하이브리드 방식이 유니레벨에도 요거를 겸해서 쓰는 데가 많고 브레이크어웨이 방식도 있죠. 그 독립시켜서 세대별 이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을 매칭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젠 이런 걸 믹싱해서 쓰고 있는 건데 이게 기본적인 인원의 축을 만들어내는 게 뭐 2명이냐 3명이냐 5명이냐 12명이냐 하는 걸로 방식을 만드는데 여러분 장단점을 잘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괜찮겠습니다. 힘센스 플랫폼에서 전해드린 네트워크 마케팅 기초 실무 과정 오늘은 보상 플랜의 종류와 이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